네, 반갑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신고가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뭐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일단은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딱 내린 만큼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내려온 만큼만 딱 올려준다. 되게 좀 뭐랄까 좀 섭섭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일단 수급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이제 만기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벗어나면 안 돼서 그 위치까지만 딱 움직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수급은 일단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분위기를 일단 좀 다시 반전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뭔가 좀 가라앉았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끌어올리는 쪽 또는 받쳐주는 쪽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예상대로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이다.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실험이 종료되고 나면 오늘 발표가 될지 아니면 다음에 발표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따가 주가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은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단 논란의 이슈가 좀 됐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조금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 아침 내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서야 슬쩍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이런 기술적 반등에 또 너무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자,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은 모욕에 다니기 때문에 어쩌 들어오니 목욕값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122포인트 그냥 어제 내린 것만큼만 딱 올렸습니다. 어제 0.9% 내렸는데 오늘 1%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딱 내린 만큼만 올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횡보 그런 흐름이죠. 즉 가두리의 형태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죠. 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지가 내려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느낌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횡보가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는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만 보시더라도요. 오늘 반등 나가지만 위쪽에 저항 계속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4%대 넘게 상승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삼성전자보다는 낫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격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죠. 그나마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하이닉스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뭔가를 딱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수급부터 시작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은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IT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재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원인, 요인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닥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겟팅된 종목들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런 타겟팅에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일부터죠. 2일부터 이제 동물 실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오늘이 실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겠죠. 그 결과 발표가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오늘 발표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내일이든 아니면은 뭐 다음 주든 뭐 다음에 발표하게 되든 뭐 어떻든 간에 발표가 만들어지게 하겠죠. 근데 그 발표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효과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1월달 시점에서
이제 원래는 이 실험을 하기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2월 2일 날 들어가면서 이날 상한가 갔거든요. 갑자기 실험을 들어간다. 9일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네. 아마도 뭐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번 실험을 좀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것은 뭐 이렇게 확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심증적인 부분인데, 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발표가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이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니까 일단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현재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든 간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일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뭐 일단은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보이면서 또 매물을 쏟아낸다거나 근데 매물을 쏟아내는 구간에서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가 버린다라고 생각된다면 즉 4만원대 이상의 주가 가격이 형성되어 버린다라면 거기서는 또 매도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신고가 시점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처럼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물량을 해소해 놓고 나서 그냥 계속 달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따라가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거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굳이 여기서 뭐 내려갈 것이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1300억 순 매수입니다. 기관들도 금융투자 여전히 같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도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완전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순 매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뭐 그렇다고 매도가 나온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주춤하는 그냥 소극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 또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이 연휴가 길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수급으로 하여금 조금 주춤거리게 만들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건지 몰라요. 왜냐면, 만기일의 가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은 가두리예요. 그냥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두리 형태의 모습을 갈 텐데, 그렇다면 주가를 올리려면, 네,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또 조금 내렸다가요. 또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또 조금 내렸다가 계속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유지만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플러스 국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주가의 조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제 조금 내려간 부분들을 회복하는 모습이든 아니면은 뭐 더 올라가는 모습이든 간에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뭐 부정적으로 보실 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시 자료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11시 자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기관들 거 먼저 좀 볼게요. 기관들은 현대차 매수했어요. 오늘 현대차 반등하는 모습이죠. 2%대. 그 다음에 기아차 반등하는 모습 조금 있습니다. 2%대요.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오늘 화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 다 반등하고 있는데 자, 반등이다. 이제 올라간다.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제 16% 빠지고요. 어제 10% 빠지고 오늘 2% 올라오는 것에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어제 10%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수급적인 동향에서 본다라면 기아차가 오늘은 매수가 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 거 살펴보시면 기아차 매도가 나가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시 자료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기관은 역시 순매수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관 합계로 보시면 기아차가 여기 네, 순매수가 26,000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아차의 순매도가 14,000.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어떤 단기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뺀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부담스럽죠. 그러면 기아차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지금은 일단은 하락 국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주가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저점을 완전히 확보해 준다라면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보다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이 많으신 분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그런 식의 대응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종목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요, 아주 세게 올라가서 정고점 넘어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악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애플이 현대차에게 다시 공식적으로 뭐 협약을 제의한다든지, 또 현대차가 그걸 받아들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밖에 없네요. 왜냐면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는 협의 없다라고 딱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요청을 해야지만이 공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과연 요청을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기관들, 그리고 또 보실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순매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좀 내려가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조금 받쳐주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요, NC소프트 어제 조금 많이 올라와서 조금 팔아먹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금호석유, 그 다음에 금호석유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죠? 지금 많이 올라가서 저항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포인트에서는 매도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네요. 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같은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갈 때 이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돌파했다거나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끌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오늘 자리는 건너뛰고요. 아니면 오늘 매수를 하시겠다면 소량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건너뛰고 이 이평선, 즉 5일 이평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올라가서 뭔가 자리를 잡아줬을 때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즉 그러니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보면 뭐 실적 개선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추세에서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이제 되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 원래 추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다 사드리고 있고요. LG전자,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씩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고점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죠. 물론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를 많이 들어온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든지 기아차 계속 파는 거예요. 시젠이 또 안 좋은 소식이 조금 있었죠. 뭐 매출을 뻥튀기 시켰다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안 좋은 소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젠은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악재성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움직임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를 받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요.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포인트들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포지션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어제 내렸다 오늘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가만히 놔두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도 있죠. 추가 상승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늘 시점에서부터 또 상승이 힘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어느 정도 상승한 패턴에서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거 다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대형주들은 아직은 매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13시 30분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그래서 88TV와 유튜브 채널 통해서 13시 30분에 오시면 라이브를 또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13시 30분에 식사하시고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